네, 10월 20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여러분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대비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긴급으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셔서 지금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또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어려워하실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미 매니저님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일경제TV 모든 전문가들 통틀어서 종목 상담 방송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종목 상담 방송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해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오늘 특별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좀 집중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좀 속상하신 종목들 오늘이 정말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담 올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성실하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빠르게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것인지 키워드를 요약해서 한번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스탁벅스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은 속이 쓰려요, 그냥. 네,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기 때문에 커피까지 마시면 이제 속이 더 쓰린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완전히 이제 다 노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오늘 키워드 풀어드리면서 시장의 이제 반전의 계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저주,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좀 올려봤는데요. 경기 둔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또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뉴욕 이제 경제연합 간담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한 게 사실상 국채금리 상승에 이제 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둔화가 나와야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지금 현재 수준의 이제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거의 5%를 이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봐요. 테슬라. 오늘 테슬라 주가가 또 9% 급락했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에 무려 15%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론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이 전부 다 테슬라와 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이 좀 상징적인 기업이고, 테슬라가 매출액보다는 순이익률이 상당히 좀 감소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막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과 소재 종목들, 거기다가 더불어서 자동차 기업들까지 이제 같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다 하락세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같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더 많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이런 이제 흐름이 오전장에 이제 연출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도 지금 2,400을 하향 이탈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저께 이제 800포인트가 지금 깨지면서 추세가 이제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사절단이라는 이제 키워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나마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경제 사절단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주말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이제 또 국빈 방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조 원 이제 투자를 우리가 이제 유치를 했잖아요. 그 투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사를 좀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를 하러 사우디로 이제 방문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 사절단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오후장은 이게 뭔가 좀 창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는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오후장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평범함이 이제 비범함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네. 주식 투자하는 게 진짜 어제도 뭐 우스갯소리로 진짜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뭐 증시 격언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것처럼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의 이런 모든 이슈들을 아침부터 이제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환율이에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5%를 장중에 좀 넘어가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축과 관련된 뭐 경기 둔화 막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에 1360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 증시 지금 낙폭을 빠르게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추가적인 이제 가격 만회 시도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좀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물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고 평범함이 비범함을 이제 뛰어넘는다.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처럼 시끄러운 시장일 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들이 부각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좀 깔끔하게 저점을 좀 잡고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때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는 업종 내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도 오늘은 이제 좀 평범한 종목들 중에서 사실상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평범함이 이제 비범함을 좀 뛰어넘는다 이런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평범함이 비범함을 뛰어넘는다라는 오늘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하셔서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고요. 잠시 우리 영민 매니저가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저희가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프닝 때 네. 말씀드렸던 시청자분 종목 상담을 네. 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유튜브 댓글부터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름길님이 덕산 테코피아 21,000원에 매수가고 네. 56% 비중이 커서 제가 한번 픽해봤거든요. 네네네. 네, 덕산 테코피아 지금 주가가 많이 또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18,000원 구간대에서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번 2550원까지 찍긴 했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덕산 테코피아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 상반기 때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껏 물려있다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털어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덕산 테코피아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반도체는 적자였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거든요.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대부분 뭐 전장용도 그렇고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패드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전부 다 이제 OLED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업황이 살아나고 있어요. 덕산 테코피아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가격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고 최근에 동화기업 같은 이런 전해액 만드는 기업들이 어찌 보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랑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테마가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오히려 덕산 테코피아는 13,000원까지 주저앉아 있다가 시장이 급락하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거꾸로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모멘텀을 좀 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 동안에 지금 눌림목 5일선 조정이 지금 잘 진행됐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인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격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주 중에 21,000원을 이제 터치를 하면 그때 이제 뭐 본전 가격 정도 근처에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산 테코피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유인수님께서 덕산 하이메탈을 8,090원에 매수했다. 4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2시 기점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지금 빨간불 네.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지금 올라가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쯤에 다음 주쯤에 네. 추매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주 좋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뭐 덕산 그룹주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 수혜
수혜주, 숄더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됐잖아요. 자회사 이제 덕산 랩코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장대 한복 맞으면서 주가가 좀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사실은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 출발했던 이유가 덕산 랩코어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지금 양봉 전환을 좀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6,600원에서 6,700원 정도가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추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1차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 이제 바라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를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68만 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좀 많이 손실이 커요. 68만 원이면 너무 또 고점에 좀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이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주들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50%씩 다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이제 업황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 쇼크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고 오늘도 사실 우리 국내 증시 통틀어서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로봇, 뭐 AI 다 통틀어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가장 약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무료 방송한 녹화 방송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은 결국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설비 투자가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2030년까지 고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 중간에 지금 일시적인 어떤 수요 침체 정체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이 한 44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이제 보이거든요. 요 정도 부근까지 이제 수렴이 좀 되면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일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뭐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ETF도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급 개선이 되면 시장이 살아나면 수급 개선은 가장 좀 빨리 될 수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매도하는 거는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보유를 좀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53만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65만 원 정도의 이제 반등 목표치를 좀 보시고 어쨌든 시간은 분명히 조금 걸린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전기차 소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이 좀 좋은 분할 매수 기회다라는 것도 첨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화 상담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뷰노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잠시만요. 네, 44,03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뷰노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노이드, 뭐 루닛 이런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9월 지나면서 주가가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이어서 주가 낙폭도 상대적으로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일수록 하락도 좀 깊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25,000원이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될 수 있어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중에라도 저는 이제 양봉 전환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최후의 마지노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1차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38,000원. 뭐 더 위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38,000원 정도를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놓고 AI 의료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시장의 투자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 가장 먼저 올라설 수 있는 또 성장주가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뷰노나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했어야 되는데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많은 분들 도와드린다고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32,000원 현재가로 원익 IPS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범함 속에 이제 비범함이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익 IPS 뭐 누구나 다 아는 장비 기업입니다만 사실 지금처럼 흔들릴 때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원익 IPS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전공정의 가장 좀 핵심적인 장비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OLED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LCD는 이제 저무는 이제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OLED가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채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향 장비 매출도 빠르게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충격을 좀 안겨줬었는데 3분기 때는 한 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라고 보여지고 매출액도 한 1,800억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실제로 2분기 때 이제 이연됐던 매출이 이제 3분기 때 이제 인식만 된다라고 하면 흑자 전환은 충분히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뭐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이제 디램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의 이제 테일러 공장 그리고 이제 평택 3공장의 수주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이후에는 원익 IPS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가장 좀 빠르게 동조화될 수 있는 장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뭐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눌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일단 직전 고점 37,000원 정도를 딱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10월, 11월 달까지 좀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의 대표 종목이죠. 원익 IPS 오늘 5장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54,800원의 현재가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역시 평범함이 비범함을 뛰어넘는다. 알테오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만 그쵸. 지금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하면 또 저는 알테오젠이 원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모든 재료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2019년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무려 6조 원이 넘는 이제 이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최근에는 머크사가 개발한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면역 항암제 작년에 매출액만 1년 동안에 단일 의약 품목으로 26조 원에서 27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온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이 의약품이 특허가 27년 말에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형 변경으로 이제 SC 제형의 키트루다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게 머크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제 이 제형 변경 기술을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해놓은 상태인데 머크사에서 독점적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분 투자라든지 기업 인수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엄청난 이제 상승이 만들어졌거든요. 재료는 다 공개가 됐고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단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주가가 단기 기대감으로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조정 또한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 예를 들어서 머크가 알테오젠을 인수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독점적인 권리 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계약 조건으로만 SC 키트루다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25년 정도가 이제 출시 예정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무려 기술 이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계약이거든요. 그게 충분히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약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주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3,000원, 손절 가격은 48,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5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